자, 이제 지역사회 복지가,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뭐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아, 이런 게 지역사회구나, 라는 걸 배웠고, 이제는 지역사회 복지의 이제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돼서 지역사회 복지를 하겠다. 그럼 뭐가 지역사회 복지냐?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지역사회 복지 실천인데, 자,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의 가치입니다. 가치. 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안에서 이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을 하고 있냐? 이야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다양성 및 문화의 이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진 않지만, 자, 우리나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일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단일 문화, 아니면 단일 그런 집단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많이 알고 있죠.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다양성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간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돼요. 왜 다문화가 되고 다문화가 들어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들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건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해야지만 실천을 하는데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행동과 사회의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입니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기결정과 인파워먼트예요. 자기결정, 뭐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서비스를 주고 무언가를 하고 이럴 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게 자기 결정이죠. 두 번째, 인파워먼트가 뭐예요? 능력 강화죠. 역량 강화, 능력 강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실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이것들 이해해라.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주체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강점을 강조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결정과 인파워먼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비판의식 개발이에요. 자, 사회가 무조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회도 기존에 있었던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것들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규정이나 처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평등했던 거 이랬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든지 의사결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식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게 예전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맞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판의식,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능력들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가 이 상호학습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사회 변화 과정이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상호학습이에요. 예전엔 뭐 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였죠. 수직적 관계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들을 뭐든지 해결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상호학습,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죠. 사회 정의학 균등한 자원 배분입니다. 이제 뭐냐? 예전처럼 뭐 억압을 주고 뭐 불평등한 사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사회, 뭐 군사정권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균등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사회를 뭐 해야 돼요? 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균등한 자원 배분이에요. 사회 정의와
균등한 자원 배분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천의 가치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실천의 가치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뭐가 나왔냐면 비판의식 개발이 나왔어요. 비판의식 개발. 그래서 비판의식 개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뭐 다른 측에는 비판의식 지향을 한다. 의식을 지향한다. 지향과 지향은 다르잖아요. 지향과 지향은 달라. 지향은 한다는 거고 지향은 안 한다고 하는 거. 이걸 이름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실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실천하는데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통합을 강화시키려고 지역사회 복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되겠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집단들이 자신들의 의사의 표현을 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것을 참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하는 이유는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사회 통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있는 다수의 그런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능력 향상입니다. 문제의 대처 능력 향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변할 수 있도록 변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걸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는 거죠. 왜? 처음에는 변화했는데, 지역사회 환경들이 변화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처 능력 향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사회 조건과 서비스 향상이에요. 자,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욕구,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회 조건과 서비스 향상이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불이익 집단의 이익 증대예요. 즉 뭐냐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집단들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특수 집단들, 하위 계층이라든지 소수 집단, 슬럼 지역 주민들, 사회적 약자죠. 자,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실천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실천의 목적은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지역사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그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 이런 것들 대처 능력을 갖게 한다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욕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 그다음에 그 서비스 향상을 해주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대변해줘야 된다. 그래서 집단의 이익 증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에 관련 개념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관련 개념들. 첫 번째, 시설보호예요. 자, 시설보호. 지금은 많이 생긴 게 타일시설하죠. 타일시설하고 나타나겠지만 이 시설보호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설보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왔죠. 우리나라도 시설보호가 줄을 이뤘죠. 고아원 사업. 고아원 사업을 하면서 이 시설보호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업으로 시설 사업이 이제 보호가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복지관이 만들어지면서 이 생활시설들, 그래서 이제 이용시설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설에서 의식주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주를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고아원이라고 하지는 요새는 않죠. 아동 시설이라든지, 자, 노인으로 치면은 요양시설도 있고요.
아니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것들이 다 시설보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회적으로 이제 그것을 장기적으로, 단기적 또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설보호였어요. 그래서 전문가죠.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폐쇄성, 시설병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시설보호입니다. 그래서 폐쇄성과 시설병, 그 폐쇄성이 가장 컸죠.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시설의 사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설의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그러니까 시설을 뭐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바꾼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설들 오픈해가지고 자원봉사자도 들어가고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설 생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사회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 자원봉사도 안 받고 뭐 하겠죠. 왜요? 오픈하기 싫으니까. 오픈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픈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시설도 개방하고 운영 방식도 개방하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지역사회와 시설이 함께 지내가려고 하는 것이 시설의 사회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보호와는 달라요. 지역사회 보호는 지역사회에서 아예 보호하는 거고요.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에서 보호를 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꽁꽁꽁꽁 묶어놓은 게 아니라 시설을 오픈함으로써 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설의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보호와 지역사회 보호의 중간 형태 정도 되는 것이 시설의 사회화이겠죠. 자, 세 번째, 지역사회 보호입니다. 자, 지역사회 보호는 뭐예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 지역사회 보호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생활시설에서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국은 시본보고서 1969년도에 만들어진 시본보고서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실시가 되어 92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설을 조금 이제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많이 바뀐 거죠. 복지관이 생기면서 바뀌는 것들,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들, 이런 것들,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용시설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자, 재가보호하고 지역사회 보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사회 보호가 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재가보호가 있어요. 재가보호는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보호가 더 크다. 그래서 재가보호나 지역사회 보호나 용어, 그 내용들은 비슷하지만요. 지역사회 보호는 재가보호와 지역사회 보호까지 포함한 다 더 큰 지역사회 보호까지 포함한 것이 이제 더 큰 거죠. 더 큰 개념이 지역사회 보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재가보호.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우리 재가보호 받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요양 서비스. 치매 어르신들 제가 복지를 받잖아요. 재가보호를. 그것이 뭐냐? 요양보호다. 요양보호. 자, 요양보호만 재가보호 좀 집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랑 비슷하긴 하지만 지역사회 보호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 재가보호다. 그래서 집에서만 받는 것이 이 재가보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지역사회 조직이에요. 이 지역사회 조직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죠, 민간. 자, 민간에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조직인데 이게 원래는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기관이나 조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1960년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의 역사도 미국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 70년대 들어오면서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최초의 전쟁에서 패배한 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월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막대한 손실들을 입게 되죠. 그리고 오일 쇼크 74년도 79년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래도 60년대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으로 복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 복지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지를 없애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지를 어떻게 없앴냐? 복지는 그대로 하되 주체를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중앙정부가 했던 거예요.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하다가 이제 지방정부에 위임한 거예요. 지방정부에. 그래서 지방정부가 돈을 쓰려고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뭐냐면 지방정부야. 니네 돈 쓰지 말고 지역에 있는 조직들을 꼬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조직들 꼬십니다. 어떻게 조직 꼬셨냐면 야, 지역사회 니네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니네가 더 많이 알잖아.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효율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너네는 주위에서 같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알 수 있지? 그렇지. 우리는 이런 걸 잘 알지.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욕구가 있는 거 잘 알지. 그래. 그래. 니네가 하는 거야.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해줘봐야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역사회 조직 너네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욕구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좋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개입 맞고 지방정부는 조정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민간복지, 즉 민간의 지역사회 복지가 활발하게 됐던 게 이 지역사회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공복지보다는 민간복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지역주민 간 협력 관계 구축. 그렇죠.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겠죠. 2번.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형성과 평가. 구성원 중심이래요.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목표를 형성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겠죠. 자, 3번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 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차이가 뭘까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특성들을 의미하는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실천 대상의 종류일 뿐이지 다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자, 개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줍니다. 그러면 일반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개별화를 해야 되겠죠. 개별화. 가족도 다른 가족과 달라 개별하고 집단도 다른 지역과 달라 개별하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사회와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개별화를 해야 돼요. 개별화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문제를 일반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별화를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네요.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를 개별화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4번. 사회문제의 구조적 요인에 반영한 개입 방안 마련. 그렇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잖아요.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역사회에 나온 그 문제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문제의 구조적 요인들,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개입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지역사회에 맞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입. 지역사회에 대해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변화, 그러니까
모든 지역사회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 사회의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문화,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사회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유동 있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변화하니까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단계적으로 개입해서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사회는 변했어요. 근데 실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같은 70년대, 60년대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지금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뭐요? 의식주에 머물러 복지 서비스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연계도 시켜주고 막 하는데 이런 의식주에 아직도 붙어 있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입해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천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요.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정상화. 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론이 없었죠. 이론이 없었는데 요 문제를 넣어놨네요.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생활하게 되는 것이 정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되면 지체장애가 있어요. 그럼 이 지체장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가 다친 것을 이제 지체장애라고 하는데 다리 없어요. 다리가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의족을 껴서 비장애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있죠.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자, 그래서 이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에서 비롯한 북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덴마크에 있는 뱅크 미켈슨이라는 학자가 정신지체 부모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 썼던 단어가 이 정상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정신지체 부모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신지체를 갖고 있으니까 시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약이 개발된 거예요. 약이 개발돼서 이제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전같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시설 생활보다는 탈시설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정상화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화란 개념이 있으면 또 뭐가 나오냐면 사회통합이 나옵니다. 정상화가 된 이후에 사회통합을 할 수 있어요.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안경을 썼죠. 안경을 쓴 것도 150년 전, 200년 전에는 장애예요. 시각장애. 근데 의학이 발달돼서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은 것뿐이죠. 즉 뭐예요? 대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보이지만 안경을 쓰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동을 할 수 있죠. 눈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상화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정상화다. 근데 이 정상화가 된 이후에 사회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통합은 심리적 문제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문제. 자, 이 심리적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통합은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장애인이야. 장애인이 뭐 그렇지.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사회통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탈시설화입니다.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정상화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시설을 지향하는 것. 탈시설하는 이 무시설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시설이라고 하는 건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시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원래 생활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았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제는 이용시설이죠. 자, 이용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에서 시설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지 무시설, 시설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다 없애버리자, 생활시설, 이용시설 다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생활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 있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용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생활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탈시설화예요.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무시설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설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자, 3번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뭐예요? 연결망이죠. 연결망. 그물망, 연결망. 서로 연결해서 서로 그 자료들을 뭐 공유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결망이 네트워크인데, 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아니죠.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큰일 납니다. 개인정보는 누구나 공유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주민참여. 이 주민참여가 왜 되냐라고 하면은 이 지방분권화로 인해서 주민참여가 들어갑니다. 지방분권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 사무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 때문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 이념은 주민자치, 그렇죠. 주민복지로 설명되며, 그렇죠. 주민자치, 주민복지.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복지를 하는 이런 주민자치와 주민복지로 설명되게 됩니다. 되며 지역 유일주의를 지향한다. 아니에요. 지역 유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잘났어, 우리 지역만 뭐 해야 돼, 이러지는 않아요. 주민 참여하면서 더불어 살려고 하고 다른 지역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 지역 유일주의, 우리 지역만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자, 5번 사회통합은 아까 설명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편견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기 노력한다. 아니요. 경제적 우위 추구 이거 안 하죠. 그냥 세대 간, 지역 간 차이 이것들을 그냥 차이를 두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은 목표를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3번 지역사회 실천에서 추구하는 가치로 부적절한 것은 1번 문화적 다양성 존중. 그렇죠. 지역사회는 많은 문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보더라도 다양한 문화, 다문화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 뭐 이렇게 있는 것들처럼 그런 가족들도 존중해줘야겠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배분적 사회 정의. 그렇죠. 사회 정의예요. 이게 배분돼야 돼요.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 정의가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분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정의와 균등한 자원 배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억압받기, 그래서 불평등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배분적 사회 정의다. 자, 인파워먼트, 능력 향상이었죠.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해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정답 4번이네요. 비판의식 지향. 비판의식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향이 하지 말아라니까 비판의식 하지 마라. 아니에요. 지금 안 좋은 것들, 이런 해야 되는 것들, 이 비판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의식을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비판의식 지향입니다. 지향이나 또는 개발이에요. 자, 상호학습. 그렇죠. 이제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사를 서로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 이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네요.